자, 이제 우리는 for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셨지만, 자, 포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자꾸 튀어나오니. 자, for. 자, 이렇게 생긴 게 기본 포문이고, 포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자, 최초의 값, 시작하기 위한 최초의 값이 들어가고, 그것에 따른 조건이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연산. 자, 안의 내용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기 위한 연산 수행이 필요하겠죠. 자, 이 개념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잘못된 예시 먼저 진행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 커피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안에다가 아메리카노 또 자, 에스프레소. 자,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라떼. 또 뭐 있나요? 커피 중에? 플랫 화이트. 플랫 화이트? 네, 자,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카페 카. 또 뭐 있나요? 하나만 더 하죠. 롱블랙. 롱 아메리카노 블랙. 오케이. 룽고가 없네. 자, 요거는 잘 안 써요. 네. 개인적으로 사케라또 제일 좋아합니다. 시럽 안 들어간. 자, 자, 이러한 자, 아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쓰시는 반복문 중에서 for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잘못된 예시 먼저 설명합니다. for인이라고 하는 아이고요. 이를 수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쓰는 것인가? in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in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뒤에는 누구를 호출하느냐? 여기 있는 커피라고 하는 아이를 호출합니다. 앞에는 누구를 호출하냐? 변수, 임의의 변수 i를 만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재밌게도 세미콜론이나 이런 표시는 안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콘솔로 찍으면 자, 커피를 찍을까요? i를 찍을까요? i를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되게 재밌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필요는 날리고 자, 나와라.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쭉 나오죠. 뭐가 나오나요? 0, 1, 2, 3, 4, 5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냐면 여기 커피라고 하는 변수의 개수 0, 1, 2, 3, 4, 5 총 6개의 개수를 파악해서 그거의 번째수, 얘를 임의의 변수라고 하거든요. 4개째가 되는 임의의 변수로 만들어서 인지를 해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로 순서대로 알아서 처리하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쓸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커피라고 하고 자,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러면 각각의 여기 있는 내용대로 순서대로 표현을 하죠. 자, 자, 즉 간편하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원래 어떻게 썼어요? 자, for 쓰고요. 자, 임의의 변수 그냥 똑같이 쓸게요. 자, j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얘는 0부터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j가 일단 위에서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6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j 이렇게 한 다음에 콘솔 로그를 통해서 자, 커피에 몇 번째 j번째 값을 써주세요 라고 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요. 자,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거 여기는 두 번째 거라고 쓸게요.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지만 자, 둘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아이는 공식적인 포문을 이용해서 알아서 처리하게 만든 거예요. 단점이라면 개수를 내가 직접 언급했다는 거. 근데 이건 사실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요. 커피.length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즉 커피에 들어가 있는 배열의 개수,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개수만큼 반복하세요 라고 알아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숫자 6으로 카운트 되죠. 자, 이렇게 쓰는 게 공식이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꿔서 쓰시길 합니다. 왜? 간편하니까. 쓰기 편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거 시작할 때 얘기했죠.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for in이라고 하는 자, for in이라고 하는 이 문법은요, 객체를 위한 형식이지 배열을 위해 만든 형식이 아닙니다. 자, 지극히 매우 잘못된 형식이라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된 거 아니에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럭에다가 저기 경차 엔진 넣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의 트럭을 움직이기 위해서 조그만한 작은 엔진 집어넣고서는 트럭 가라고 하면은 엔진이 무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즉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얘기예요. 쓸 수 없는 잘못된 형식에다가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춘 형식이라는 거죠. 어거지로. 자, for in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럼 언제 쓰는데요? 그럼 또 반대로 이 배열 형식을 쓸 때는 꼭 이 포문만 써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자, 그래서 배열 형식을 사용할 때에는 기본적인 for라고 하는 아이를 쓰거나 또는 for each라고 하는 아이를 쓰게끔 하게 되어 있고요. 또 for in이라고 하는 아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객체를 위해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위에 배열 형식이 있으니까 얘를 가능한 for each를 봐야겠죠. for 자체는 위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for each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보자. for each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for each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똑같이 for 하고요. each라고 다 뒤에다 붙여서 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for each 자체가 하나의 단어예요. 그리고 이 앞에는 뭘 쓰느냐? 여기 위에서 언급한 어디가니? 했던 것처럼 누구를 갖다 쓸 거냐면 이 변수를 갖다 쓸 거잖아요.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난 이 목록을 처리하겠어 라는 뜻으로 하는 거죠. 자, each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안에다가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특이하게도 fun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씁니다. 얘 내부에다가
for each는 내부에 함수를 먼저 쓰고 그러면서 이 소괄호에다가 임의의 변수 매개체가 되는 자, 변수 이름 하나 쓰고 요 사이에다가 콘솔 로그로 여기 있는 매개 변수의 이름을 갖다가 써보시면 됩니다.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자, 각각 쭈루룩 나오죠? 자, 보신 것처럼 배열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뭔가 건너뛰거나 하면은 또 다르긴 하겠지만 자, 이치 각각 처리하겠습니다. 무엇을? 요 배열에 들어간 형식을 각각 그냥 알아서 그냥 따로따로 분배시켜 가지고 수행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능을 가진 게 바로 요 for each라고 합니다. 헷갈린다 그럼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포문을 쓰시면 돼요. 헷갈릴 때는. 근데 조금 이제 활용하는 법을 조금씩 익히신다면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수정해서 쓰면 된다. 요게 답니다. 네. 물론 쓰임새가 좀 다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둘의 쓰는 요령, 뭐 수행 방법,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자, for each는요 여기 매개 변수, 자 요게 매개체가 돼서 들어간 아이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하나의 변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변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i, nx, i 다 쓰자. 자, 인덱스라는 변수를 이렇게 쓰면 두 개의 변수가 들어갔죠? 컴마 인덱스 써보면 뒤에 있는 이 변수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순서예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형태를 보시고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for 그리고 약간의 응용 for each. for each가 배열이다 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for e는 배열이 아닙니다. 쓰지 마세요. 어떠한 경우라도.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 가장 대표 요인입니다. 자, 그럼 for in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형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객체 형식을 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하나 만들고요. 자, obj 하나 임의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자, 뭘 만들면 될까요? 예를 들어 자, 여름에는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자, 봄에는 자, 뭘 마실까요? 원하시는 거 차를 마셔보죠. 자, 가을에는 가을이 영어로 뭐지? 에? 뭐죠? 못 들었어요. 가을에는 자, 뭐 드세요? 가을에? 그냥 핫 초코. 자, 그 다음에 겨울.
자, 겨울에는 뭐 먹지? 자, 콜라를 먹자. 어차피 제 맘인데 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문 한번 해볼게요. 자, 반복문을 통해서 임의의 변수, 자, 5가 있다라고 쓰고, 자, 그 다음에 끊고 5가 뭐랄까요? 여기 안에는 각각으로 따지면 4개니까, 자, 4라고 써보죠. 그 다음에 5에다가 플러스는 1, 자, 써봅니다. 자, 콘솔 로그로, 자, 말도 안 될 수도 있지만 obj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실은 그냥 요것만 썼으니까 4번 연속해서 쭈루룩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키인데, 이 키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프로퍼티를 이거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5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undefined 안 나오고요. 점이라고 쓴다고 했었는데 점 되지 않을까. 안 나옵니다. 이름으로 쓰면 나오고. 이름으로 쓰면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 obj.spring 하면은 블랙티 4번 나오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각각 한 번씩 처리하고 싶은 거죠. 자, 객체의 경우는 단순 이 for의 경우로는 처리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게 for in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자, 여기, 자, 얘도 지우고 for in. 자,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뒤에는, 자, 이름, 객체를 만든 변수의 이름, 앞에는 임의의 변수, 원하시는 어떠한 임의의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콘솔 로그로 obj를 자, 5라고 한번 일단은 확인해 볼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값수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요게 정상이에요. 요렇게 나오는 아이가 기본이고요. 자, 그래서 객체라는 부분까지 찾아보셨는데, 자, 재밌는 사실은 for에는요, for 내부에 if문 당연히 쓸 수 있어요. if 안에도 for문 쓸 수 있고요. 자, 변수, 자, i가 하나 있다라고 칠게요. 위에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임의로 썼어요. 자, 얘를 i가 100이 될 때까지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if문에다가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for문 내부에다가 저는 if를 사용했습니다. 자, i가 10보다 작다면 이런 조건을 붙일 거예요. 10보다 작다면 저는, 자, 콘솔 로그로, 자, 이렇게 써보도록 하죠. i에다가 플러스 00, 하나만 하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01, 02, 03, 04, 05, 06, 07, 08, 09가 나옵니다. I 플러스는 하고
아 여기요? 하나 빠진 거예요 그냥. 제가 놓친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는 100번을 돌아요. 100번을 도는데 이 품문 안에서만 일단 해놨어요. 바깥에 안 썼기 때문에 이 품문 안에 얘네들은 총 10번 돌겠죠. 그래서 0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띄워냅니다. 가능합니다. 자, else.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if. 자, i가 100보다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냥 5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는으로 할게요. 자, i라는 숫자가 50과 동일하면 저는 break로 그냥 끝내버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else에다가 컨솔로그로 i라는 숫자를 써보겠습니다. 뭐 되게 복잡하게 나오겠죠 사실은 이제. 자, 결과 한번 찍어서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요. 자, 재미있는 사실은요, 00부터 09까지는 문자로 나옵니다. 왜냐면 문자 0과 더했기 때문이죠. 숫자는 0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일 문서 같은 경우는 뭐 001, 002, 003 이런 식으로 숫자 파일이 있는 경우에 반복문 처리해서 불러올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근데 재밌는 건 저는 카운트를 총 100번 돌아라 라고 명령을 줬는데 실제로 카운트는 몇 번 돌았어요? 50번 돌았어요. 49까지 밖에 안 돌았어요. 왜냐? if문 처리해서 09까지는 돌아온 건 이해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 다시 조건 붙였습니다. i가 50과 같으면 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면 10이든 11이든 12든 걔네들은 여기 해당하지 않으니까 수행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다른 바깥쪽 else를 수행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50과 동일한 숫자 카운터가 되면 뭐 해라? 여기를 수행해라. 수행하라고 할 때 뭐라고 써있냐면 break. 더 이상 수행하지 말고 빠져나가라 라고 명령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 100번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멈추는 거죠. 50번으로 끝내게 하겠다라는 옵션이 걸려버린 거죠. 안 나와요. 자,